하나, 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주 마이크 아주 빵빵해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자, 좋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개발법이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개발법. 요약집으로 70쪽이죠. 개발법,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시가지로 개발한다는 거죠. 그러고요. 개발법에서 신도시 건설 떠올리시면 되고, 6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6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개발법 앞부분에서,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 첫 번째 부분에서 3문제가 나오는데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또 그 예외에 대한 예외가 있고, 이런 식이니까. 아무튼 여기는 놔둬도 괜찮죠. 세 번째, 환지에서 2문제. 환지 2문제 맞추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보실 도시정비법. 역시 6문제이고, 도시정비법, 표 2개만 잡으시면, 4문제를 맞출 수가 있죠. 따라서요, 합쳐서 12문제 중에 6문제 맞추면 되니까, 개발법은 편하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아무튼요, 모든 것들을, 아시는 만큼, 그 정도면 다 합격하셨어요. 지금 거에다가 놓치지 마시고, 5번 이상 나온 것만 다져가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상한 곁가지 것들,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보도록 하시죠. 요약집 70쪽이요. 이편 개발법. 개발법 행정청 권한자. 2칸 중에 첫 번째 칸, 국시대인 거죠.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댁이고, 시댁이 하니까 국토부 장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여기다 개발 사업을 하겠다.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땅을 다 뒤집어 엎는다. 라고 하는 거죠.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개발 결정이고, 개발법의 대부분 권한을 행사합니다. 국시대. 국시대 다 하시는 거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31명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고요. 31명 중에 1명이죠.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하겠다. 국토부 장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도지사 17명이 정하겠죠. 천안에서 사업을 하겠다. 50만 이상 13명이 정하는 거죠.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 이 사업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총괄 감독청이 되는 거지. 31명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고요. 국시대 지정권자. 그걸 잡아주셔야 되고, 이들을 다 묶어서 곧 보겠습니다만 지정권자라고 하고, 지정권자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의 도장을 받는 거지, 국토부 장관 도장 받는 게 아닌 거죠. 국토부 장관은 그냥 31명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몇 번 나오는 거고요. 시험에 한 5번 나왔었고요. 국토부 장관 X, 지정권자의 도장을 받는 겁니다. 지정권자가 대부분 권한을 행사하니까 오른쪽 칸 시군구 도장 뜨는 거 별로 없고요. 크게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만요.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요청을 할 수 있다. 1장 1번 도시개발사업 정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별별 목적의 별별 단지, 시가지를 만들 수가 있죠. 단지 땅만 반듯하게요. 시가지, 건물까지 지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굵은 2번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 동그라미 1번 환지 방식. 언제 환지로 하고요? 지대공 때 환지로 하는 거죠. 지대공 미사일 쏘듯이 땅값 오르게 된다고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드 가지고 이러저러한 복잡한 문제들 있는데, 지대공 모르시는 분 없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 땅값이 인근 다른 지역에 현저히 높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환지로 한다. 수용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땅값 비싸면 돈 주고 사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환지로 한다. 삐뚤삐뚤한 땅보다 반듯한 땅이 낫다. 대지로서의 유용징진. 논두렁 밭두렁보다 신장로가 낫다. 공공시설 정비. 그런 때 환지 방식으로 한다. 지대공이죠. 동그라미 2번 수용 다 사들여서 한 덩어리 만들어서 조각 내서 파는 거죠.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동그라미 3번 혼용 2가지를 섞어서 하는 거죠.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혼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각 구역으로 분할하는 분할 혼용 방식, 구역으로 분할하지 않고 시행하는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혼용 방식에서 구역을 분할해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도 구분해야 된다. 땅을 쪼갤 거면 돈도 쪼개라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해설이요. 약은 1번 환지 방식. 왼쪽 땅이요.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 명 땅이 있습니다. 삐뚤삐뚤한 땅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반듯반듯하게 해서 쓰자. 오른쪽이요. 신장로 내고 채비지
그러니까 비용으로 교체할 땅, 그 땅 팔아서 사업 비용에 보태 쓰는 거죠. 공공시설 용지, 구청, 보건소 들어오고,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땅 대신에 빤딴 땅으로 해서 바꿔주는 거죠. 소유권, 기타 권리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큰 땅 8번과 6번, 오른쪽에 큰 땅 8번과 6번, 큰 땅으로 받아가겠죠. 그 다음에 2번 혼용 방식의 2-1번 구역 분할 방식. 그러니까 왼쪽형 수용구역, 환지구역 나누어서 수용구역은 다 수용하고 돈 줘서 내보내는 거죠. 환지구역은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빤듯하게 신장로 내구역, 그 다음에 7, 8, 9, 10 환지구역 사람들에게는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72쪽에 그러니까 2-1 구역 미분할. 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라 개별 필지마다 찍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3, 4, 6, 8 뭐 색깔 칠해놨습니다. 오른쪽이요. 그래서 3, 4, 6, 8에게는 새 땅 주고 나머지는 다 돈 줘서 내보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 있고 뭐 이걸로 네 문제나 나왔었죠. 그러니까 배우셨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환지요.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땅 대신에 빤듯한 땅으로 바꿔준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A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새 땅으로 바꿔준다. 언제 환지로 하고요? 지대공 때 환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 대상 구역을 다 사들이는 거죠. 대상 땅이 있으면 다 사들여서 백지 상태 소유권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크게 조각내서 팝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를 만들 때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라고 하고 집단적 조성과 공급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것을 혼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표가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입니다. 옆으로 6칸이고, 그러니까 그 중에 6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칸, 그러니까 국가 지방, 그 다음에 공기업 민간 네 가지 행위 주체가 있죠. 두 번째 칸, 국가 지방 합치면 행정청, 공기업 민간은 비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자. 그 다음에 국가지방 공기업까지가 공적 주체, 민간은 민간인데, 그러니까 저 아래 뭐 11번 공동출자법인은 출자 그 지분에 따라서 박쥐같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공적으로 갔다가 민간으로 갔다가 그럽니다. 거리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시행자 11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냐? 뭐 당연히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국세가 많이 들어간 회사, 공공기관. 3번 국세가 찌끔 들어간 회사, 정부 출연기관. 그러니까 4번 지방세 들어간 회사, 지방공사. 그러니까 공기업도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5번 민간으로요.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6번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쌍모형. 그러니까 조합. 그 다음에 뭐 7번부터 그러니까 11번까지 뭐 이러저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민간에 해당하는 거죠. 7번 그러니까 건설회사,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는 회사예요. 지방 이전법인. 8번 주택법 아파트 건설회사. 9번 그냥 건설회사. 9-2번 부동산 개발업자. 10번 부동산 투자회사. 11번 공동출자법인 등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칸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을 나누자고요.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을 나누면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1-1번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1-2번 광역에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도가 있죠. 그 다음에 1-4번. 그러니까 시, 군, 구가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 그 다음에 도 아래 시, 군이 있고,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이 대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6번째 칸요.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진정되기 시대교, 시댁이죠.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하니까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지 윗사람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청 바깥에서요. 그러니까 관청 쪽에다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되고 그 중에서 민간이 제한하려면 그러니까 면적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제한해야 된다. 그 중에 6번 조합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조합은 뭐 지정과 요청과 제한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러니까 6번 그 표 아래 조합. 그러니까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그다음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설립하기 되므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없다. 아직 지정전에는 만들어지지도 않은 거죠. 태어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가 있으면 해당 구역 내 모든 토지 소유자는 조합에 강제 가입된다. 공익사업 강제 환지, 강제 가입이죠.
따라서 모든 토지가 조합이 들어왔으므로 더 이상 수용할 게 없고 따라서 수용 때는 나타날 수가 없죠.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구역 지정 후 설립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강제가입이죠. 강제가입. 왜 강제가입이에요? 강제 환지니까. 강제로 환지하니까 강제가입되는 거고, 따라서 수용할 게 없죠. 수용할 수 없고, 더 이상 수용할 게 없잖아요. 땅 갖고 사업을 하는데요. 전부 환지 때에만 조합을 만들 수가 있다. 조합의 특징이 있고. 다음에요. 굵은 4번, 개발사업 절차. 양과 1번, 도시공계획사업, 공익사업 절차 하시는 거죠. 4칸이요. 첫 번째 칸, 도시공계획 사업에다가 숫자 3 쓰시고, 사업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칸이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줄이요. 행정계획 2개,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한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변환 확장하고 사업을 합니다. 셋째 줄이요. 시설사업 지난번에 보셨고, 그 아래 줄이요. 개발사업. 첫 번째 계획, 개발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죠. 개똥이 다이어트 하려면 다이어트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소똥이 공부하려면 공부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개발사업 하려면 개발 계획 있어야 됩니다.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위치, 개발 구역이 정해지는 거죠. 누구라고요? 국시대입니다. 두 번째 칸,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 수용 때는 다른 계획도 필요 없고 돈 주고 뺏으면 되고, 환지 때는 옛날 땅주에게 새 땅 어디 주겠다. 환지 계획 세우고 사업을 하게 되죠.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나타낸 게 양과로 2번입니다. 양과로 2번. 여기다 사업한다. 첫 번째, 개발 계획을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여기다 사업한다 하는 거죠. 땅 삐뚤삐뚤하고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을 내는 거죠. 개발 계획을 내면, 개발 계획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결정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개발 구역이 정해지는 겁니다. 한 30가지 등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4번, 누가 해봐라, 시행자. 그 다음에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 시행 방식. 그 다음에 수용때, 14번. 수용때, 요 안에 돈 되는 거 싹 다 정리를 하고, 그걸 정해놔야 돈 주고 살 수가 있죠. 토지 등의 목록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타 30가지 항목이 있게 되고, 시행자 정해줬죠. 그 시행자가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쓰는 거죠. 개발계획에 이러저러한 내용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요. 위치는 결정돼 있습니다.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신장로 선 긋고 땅 반듯반듯하게 선 긋겠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게 되는 거죠.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 써내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수용 때는 돈 주고 뺏으면 되는 거고요. 환지 때에는 이 정해진 도면에다가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는 걸 정하고 가죠. 종전 토지 소유자 A, B에게 새 땅 어디 주겠다. A한테 1번 땅, B에게 15번 땅. 세 번째 계획, 환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환지 계획 세워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되죠. 관청이요. 환지 계획은 관청에서 개발할 게 별로 없으니까 관청의 가장 말단 시군구인 거고요. 국시대가 기본이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죠. 이들이 30개 항목 결정되는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개발계획 결정권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고요. 이 30가지 항목 중에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지정권자라고 하는 거죠. 기타 그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가면서 보도록 하시죠. 다음 쪽 와서요. 74쪽 2장 개발계획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2장에서 세 문제인데 뭐 복잡하다고요. 그냥 2장 싹 날려도 돼요. 뭐 65점만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65점만 나오면 됩니다. 5번 이상 나온 것만 잡으면 되는 거죠. 됐고요. 먼저 뭐 양이 많으니까 목차를 보시죠. 2장 1절 개발구역 지정. 그러니까 굵은 1번 지정. 다음 쪽 굵은 2번 요청. 3번 제안. 2절 굵은 1번 개발계획 내용. 그러니까 76 2번 개발계획 기준. 2장 3절 절차. 굵은 1번 절차. 굵은 2번 그러니까 기준 1. 한 장 넘어서 79 3번 개발계획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 원칙과 예외. 그러니까 80조 4절 규모 분할과 결합. 1번 규모 2번 분할과 결합. 81 5절 그러니까 효과. 그러니까 1번 도시적 지구단위계획 규모로 본다. 2번 개발행위 어감. 그러니까 82 3번 해제 의제. 83 6절 시행자. 굵은 1번 대행. 굵은 2번 전부 한지 때 시행자. 굵은 3번 기타가 있고요. 85쪽에 4번 조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 6가지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뭐 더 목차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뭐 요 책으로 공부하시게 되니까 목차는 쓰시고 목차는 소리내서 공부하시고 목차만 아셔도 됩니다. 6개 법 이름은 아시죠? 지금도 어떤 분 국토개발법 없어요. 그거 우리 시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6개 법 이름 아셔야 되듯이 목차를 아시면 공부하실 게 그러니까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74쪽 다시 돌아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에 걸려서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안.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의 내용. 그러니까 세 번째 계획의 절차. 네 번째 그러니까 구역의 규모. 그러니까 다섯 번째 효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 정해지는 시행자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74쪽 굵은 1번 지정과 요청과 제안 앞에서 이미 했었죠. 양구 1번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게 원칙. 둘 이상 행정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둘이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사업을 할 것이죠. 사업을 하는데 책임자가 2명이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명을 정한다. 지정할 자를 정한다. 공동으로 정한다. X고요. 양구 2번 예외. 국가도 지정할 수 있다. 5가지가 있죠. 뭐 1, 2, 3, 4는 그냥 뻔한 거고요. 국가가 사업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가 해야 되고 2번 다른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니까 국가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3번 지도사 대도시장에서 투닥거리고 싸우고 있는 윗사람 국가가 지정하는 거고 4번 긴급히 필요하면 국가가 나서야 되죠. 그러니까 5번 국세 들어간 회사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직접 세종 날라와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출판요. 공공정출 이하도 다 시군구에게 제안하는 게 원칙. 공공정출 30만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시댁 이 원칙 국가도 지정할 수 있다. 75조 굵은 2번 요청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죠. 지정할 수 없고 지 윗사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한다. 굵은 3번 지정 제안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국토부 장관 특 시장구 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민간 시행자가 지정 제안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3, 4번 나온 적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안하는 게 있죠. 동그라미 3번 제안 들어오면 1월 플러스 1월 안에 대답한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행정계획 비용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산이 빠듯하니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장 2절 개발계획 내용과 기준 굵은 1번 개발계획 내용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가장 핵심이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이러저러한 거 30가지가 결정됩니다. 작은 1번 위치 4번과 5번 시행자와 시행방식 6번부터 11번 어떠한 신도시를 만들겠다. 13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인데 요 밖하고 연결되는 기반시설 비용요. 그건 이것이 나온 다음에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계획 나오고 계획의 기본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13, 14, 15가 있죠. 14번 그러니까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요. 그러니까 판교에서 토지 목록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목록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목록이 다른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시설사업
정비사업에서는 두 번째 계획에 목록이 포함되지만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3년 동안 땅값 30배. 그러니까 그 투기권 배불리지 않은 사업이 아니니까 목록을 첫 번째 계획에다 붙여놨죠. 이때 가격으로 수용하겠다. 첫 번째 계획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목록 발표가 됐습니다. 목록 발표됐으니까 뻔하죠. 목록 발표 필요 없다. 사업인정 필요 없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거야말로 마르고 닳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5번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6쪽에 굵은 2번 개발계획 수립 기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이게 이제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이죠. 용용용 입지 기개정 그 개발사업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그 윗계획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제대로 된 신도시 얼마 이상은 돼야 되고요. 330만 이상은 돼야 되고, 제대로 된 단지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동그라미 2번 330만 이상, 그러니까 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고 다 갖춰야 된다. 기능의 서로 조화,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수용은 돈 주고 뺏으면 되니까 어떤 동의도 필요 없고, 또 돈 주고 뺏기는 판이니까, 돈 받고 뺏기는 판이니까 동의할 사람도 없죠. 근데 환지 때 동의받으라. 환지는 민법의 사적과 그 교환에다가 공법의 강제성이 얹어진 거죠. 내비도 끌고 갈 수가 없죠.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구역 지정하려면, 환지하려면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환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옆에 그림이 있죠. 환지에 대한 가장 기본 그림인 거고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여기다 환지하겠다. 개발구역 지정. 환지하려면 그러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환지 때는 그러니까 시행자 11가 중에서 소유자 조합,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땅 주인이,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 조합 만들 때 다시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요거에 대한 예외가 있고, 또 요거에 대한 예외가 있고, 뭐 예외 빠지면 뭐 공법 재미없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더라도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이면 그러니까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환지 사업을 하는데 행정청에서 강제환지 밀고 들어가겠다고요. 그때는 반대하더라도 여기는 환지해야 됩니다. 강제로 환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토지 소유자 산정 기준,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어디 신도시 만들 때, 세종 만들 때 국가 땅, 지방 땅 빼고 만든 거 아니죠. 당연히 국공유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8평짜리 땅 480명 공유하고 있어요. 몇 표요? 한 표. 몇 채요? 한 채를 주는 거죠. 집합 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법에서 아예 구분해서 소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각이 한 표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남 공고일 공고 신문 발표가 다 났다고요. 근데 그 뒤로 쪼개고 어찌고 저찌고 투기꾼들 아파트 줘요 안 줘요? 싹 던져서 내쫓는 거죠.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굵게 밑줄이요. 관청에 행정청에 서류가 접수하기 전에 내 거 빼 하는 사람은 빼줘야죠. 그러니까 4번이요. 행정청에 서류가 접수한 후에 사람 바뀌었습니다. 접수한 서류 그대로 가는 거죠. 셋째 줄에 행정청에 접수한 후에 사람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기존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5번 환지 일단 개인 쪽부터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모자라면 그 다음에 국가 쪽, 국가 지방 쪽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까지 우선 좀씩 끊어서 가시죠. 끊어서 가면 별 내용 많지 않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끊어서 가기는 좀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제가 막 다 이것저것 섞여 있어서요. 그러니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래서 내용 다 보셨고, 기준 보셨고요. 기준 특별히 더 메모할 거 별로 없죠. 저거 빼고는 다 알 수 있습니다. 77쪽이요. 2장 3절 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예외. 굵은 1번 지정 절차. 이게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이죠. 표 2줄짜리세요. 첫째 줄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공람, 의회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그겁니다. 그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기본 절차이고, 개발계획 절차, 거기 공청회 하나만 붙어 있는 거죠. 의회 조사할 수 있다. 그것 갖고 꼬아서 낼 일도 없고, 의회 의견 빠져 있다. 그것 갖고 낼 일도 없습니다. 판교 신도시, 세종 신도시, 무슨 공주시 의회에서 깔짝거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발계획 절차가 있죠. 조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람,
그러니까 공청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한다는 거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개발 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결정하면, 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결정하면, 그러니까 그 30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가 정해진다고요? 구역,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이 정해집니다. 뭐 이런 절차를 거친다. 공청회 하나만 붙어 있죠. 얼마 이상 때 공청회고요. 100만 이상 때 공청회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구청장이 개발구역 요청하려면 공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공람 이때가 어디가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 공개된 날이죠. 최초 공개일입니다. 그 다음에 점. 그러니까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후에 공청회 거쳐야 된다. 공람 또는 공청회, 크든 작든 공람은 당연히 거쳐야 되고 재산권 영향 미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너스 공청회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도 거친다. 뭐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협의 거치고 셋째 줄 심의 거쳐서 결정하고, 그러니까 지정권자 국시대가 개발계획 결정한 거고 개발구역 지정한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직접 또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환지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 1 공람 공고일이죠. 어디가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세상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날짜 뒤로 쪼개는 투기꾼들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다 돈 줘서 내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기준 1 작은 1번 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해서 공람 공청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공개한 날 최초 공개일 마감 쳤다고요. 기차 떠났다고요. 샤타 내린 거죠. 그 뒤에서 어찌고 저찌고 해봤자 동그라미 2번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음에 해당 어찌고 저찌고 해봤자 둘째 줄 금전청산 돈 줘서 내쫓고요. 환지정 제한 새 땅 안 주고요. 건축물은 보상 돈 줘서 내쫓는다는 거죠. 작은 1번 쪽수 증가, 작은 2번 쪽수 증가, 작은 3번 쪽수 증가, 작은 4번 쪽수 증가 시켜봤자 안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표요. 그러니까 개발법, 그러니까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죠. 첫째 줄이요.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결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 계획의 가장 초장 시점이요. 그러니까 셋째 줄, 그러니까 왼쪽 정렬, 왼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표가 좀 선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첫 번째 계획의 가장 초장 시점이 뭐가 되고요? 기준일이 되고, 그러니까 이 날짜에 있었던 사람만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표요. 정비사업에서도 역시 첫째 줄,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결정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정비사업 둘째 줄에서 10년짜리 시간표, 정비 기본계획이 있죠. 따라서 정비 기본계획이 처음 발표된 날, 최초 공개일이 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 공람 공고일이라고요. 그때부터 투기꾼 설치는 걸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정비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했죠. 위치가 결정됐으면 마감 쳤다고요. 그래서 구역 지정 그 날짜가 기준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표 개발법은 그 앞계획이 따로 없으니까 첫 번째 계획의 가장 초장 시점.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첫 번째 계획, 정비계획 앞에 10년짜리 시간표가 있으니까 규제가 투기 잡자는 게 두 군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또 다시 옆으로 표시한 게 세 번째 표죠. 그러니까 개발법에서는 그러니까 굵게 밑줄만요.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이 기준일이 되는 거고, 다음 오른쪽 칸요. 정비사업에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공고일 그때 한번 규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 규제가 들어가고 하는 건데, 뭐 정비법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그 첫 번째 표 개발법과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의 첫 번째 칸 개발법은 지금 보신 거죠. 칠판요. 그냥 뭐 다른 거 아니라고요. 글자로 써져 있어서 많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정비법은 정비법이고 개발법에서요. 첫 번째 계획 가장 초장 시점이 투기잡자 기준일이라고요. 그럼 계획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79쪽, 그러니까 굵은 3번 개발계획으로 개발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 그런데 그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요 절차를 거칩니다. 요 절차를 거쳐서 계획 세우는데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러니까 땅값 2배요? 20배요? 20배도 넘게 뛸 거라고요. 투기꾼 설치는 거 잡아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그러니까 위치를 먼저 지정하고,
다음에 천천히 절차 밟아서 공람,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기습 발표할 수도 있다. 먼저 양과로 1번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양과 1번 개발계획을 결정 발표하면 개발구역 위치 등 30가지 항목이 확정된다. 개발계획 위치 등을 위치 등 30가지 항목을 확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 결정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수렴 말이요.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출판 보시죠. 30가지 항목 결정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개발계획 나와야 되죠. 30가지 중에 핵심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나와야 되죠.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 그냥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지. 소련말 귀찮은 게 빠지지 마시라고요. 줄여서 소련말이지만 그 정도의 번역을 하셔야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내용만 이해하시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소련말만 어려울 뿐인 거죠. 양과 2번 예외, 동그라미 1번 기억번, 세종시와 같이 개발계획 공모하거나 니은번 다음 지역에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역만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번, 기습 발표한다. 세종과 같이 공모. 여기에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니까 멋진 설계안 내보세요가 있는 거고요. 니은번요. 신도시 때 투기 잡기 위해서 기습 발표하겠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위 니은 선 구역 지정 가능한 대상 지역. 다음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번 자연녹지, 생소녹지, 도시적 외지역, 도시적 외지역 관농자인 거죠. 어디에는 지정할 수 없고요. 보전 녹지는 지정할 수 없고 보전 녹지를 제외한 녹관농자에다가 신도시 기습 발표할 수 있는 거고. 보전 녹지는 길이 보전하세가 지정할 수 없고요. 개발할 수 없고요. 2번 주상공 찌끔 포함시킬 수 있다. 면사무소 땅, 시외버스 정류장 땅 찌끔 포함시킬 수 있다. 주상공 전체 30% 이하로 포함시킬 수 있고. 다음에 작은 3번 장관끼리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 지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요. 그건 거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절차를 밟아서 간다. 그렇지만 투기꾼 설치는 거 막기 위해서 기습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계획 두 글자 2년 땅값 20배요. 2003년 뒤로는 100% 다 구역만 먼저 지정하는 이 예외 규정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예외가 원칙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80조교 2장 4절 개발계획 규모와 분할 결합. 공익사업이니까 일정한 덩어리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번 지정 규모요. 표의 넷째 줄 113, 11, 30, 10이죠. 113, 11, 30, 10입니다. 그러니까 113, 11. 보전 녹지는 지정할 수 없고 도시적은 이미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죠. 그래서 그냥 땅만 작업해도 됩니다. 공장은 덩어리가 크니까 3만 113, 11. 관농자 도시적 외지적은 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갖춰야죠. 제대로 된 단지 얼마 이상은 돼야 되고요. 30만 이상은 돼야죠. 10만은 어찌고저찌고 복잡한 얘기니까 출제하기 어렵습니다.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생산녹지 만 이상. 동그라미 2번 보존녹지는 지정할 수 없고. 동그라미 3번 도시적 밖은 원칙이 30만. 도시적 밖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하려면 어찌고 저찌고 세 줄이 다 써져야 돼요. 그 중에 한 단어만 빠져도 틀리는 거죠. 그냥 10만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양과 2번 용도 제한 나온 적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양과 3번 예외. 예외. 내용은 간단해요. 그런데 이상한 거 붙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좀 귀찮아 보이는 거지만 핵심만 잡으면 되죠. 양과 3번 예외 둘째 줄 끝에 괄호예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하자는 겁니다. 어느 땅바닥 개발하자고 정했어요. 개발하자고 정했으면 개발을 해야죠. 개발하자고 정했으면 개발을 하면 됩니다. 이걸 어려워하는 분은 없잖아요. 개발하자고 정한 땅은 개발하자. 묻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붙는 게 뭐고요? 개발하자고 정한 땅은 규모가 작아도 개발하자.
요거보다 숫자가 안 되더라도 개발하자고 했으니까 숫자가 중요해요? 개발하자는 목적이 더 중요해요? 개발하자는 목적이 더 중요하죠. 숫자보다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양보할 3번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지역에 대해서는 위 면적 제한, 용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번 그러니까 취락지구 지원사업, 개발사업 하자고 정해놓은 거죠. 개발진흥지구 개발하자고 정해놓은 곳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몇 곳 빼기 개발이요? 2곳 빼기 개발하자고 정해놓은 곳이죠. 그래서 개발하자고 정한 곳은 개발하자고요.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굵은 작은 2번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굵은 2번 개발구역의 분할과 결합. 그러니까 대상구역 A, B, C가 있으면 그러니까 A를 끊어서 A1, A2 끊어서 하면 일이 편해지는 거죠. 분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합. 서로 떨어진 곳을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합하면 뭘 결합하는 거고요? 돈을 결합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30 돈을 갖다 들이부어야 되고 여기는 플러스 100 떼 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이쪽부터 하면 요것도 먹게 해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그러니까 개발구역을 줄 이상 지구로 분할할 수 있다. 분할 후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는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주용이 제한되는 지역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 지역 현안사업이 필요한 지역과 돈 안 되는 곳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역, 돈 되는 곳을 한 덩으로 섞어서 한다는 거죠. 칠판요. 그러니까 30 여기다 돈 들이부어서 30 사업을 하면 100 먹게 해줄게. 그게 뭐고요? 결합이죠. 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결합해서 그러니까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일정한 지역, 돈 안 되는 곳이 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돈 안 되는 곳도 10,000 이상은 돼야 되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해서 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 위 3각호에 해당하는 지역, 비수익적 지역, 돈 안 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여기를 개발해야 요걸 먹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장 5절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 효과와 해제 의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개발구역 사업 끝나고 나면 도시적 될 게 뻔하죠. 지금부터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곳이 되면 해당 구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적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사업 다 끝나고 나면 도시적 될 게 뻔하니까 지금부터 도시적으로 본다.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신도시 사업을 하는데 깔끔한 신도시요, 지저분한 신도시요, 뭐가 좋을까요? 깔끔한 신도시가 좋겠죠.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자.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포크레인에다가 그러니까 기름칠 자루 넣으면 포크레인이 지가 알아서 깔끔하게 만들어요. 도면이 필요해요. 도면이 있어야 되죠. 깔끔하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면 나와야 될 땅바닥은 뭐예요? 그러니까 국토교육 보시는 거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면 그러니까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가 있죠. 뭐 이것을 이해하시고 여기다 적용하면 외우는 게 확 줄어들고 아니면 그냥 글자 많지 않으니까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도면을 내자.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이 뭐예요?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단지이죠. 단지로 본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될 땅바닥.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니까 거기다 도면을 내죠. 도면은 당연히 어디에 가서 달라붙고요? 도면에 가서 붙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도면에 따라서 깔끔하게 건설하면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단지와 도면, 뭐 그거 얘기고 그것이 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데 중요하다고 보니까 친애들은 9번을 낸 거죠. 여기서 3번, 뒤에서 6번, 9번을 낸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개발구역은 도시적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도시적 밖에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러니까 노건농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하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하는 취락지구, 그러니까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것들도 귀찮은 거죠. 아무튼 용도지역 손대지 말고 개발사업만 하자. 동그라미 2번 예외라고요. 예외. 뭐 그것까지 2번 나온 건데 그것까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나미 갖고 가시면 충분하니까요. 됐고요. 그러니까 도시적 밖
에 지정된 곳에다가는 그걸 도시적으로 바꾸지 말고 동그라미 1번 도시적으로 자동방으로 바뀐다. 동그라미 2번은 도시적으로 바꾸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둔 채로 지원사업, 개발사업만 하자. 그러니까 취락지구, 녹관농자 등이 있죠. 관농자 등이 있습니다. 취락지구 아시죠? 그것도 다시 쓰면은 거기 다 써져 있습니다만 자취집 계집이 있죠. 자취집 계집. 자, 연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하고요? 녹관농차에 지정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동그라미 2번 규정이 없으면 동그라미 1번 규정에 의해서 개발구역 정해지기만 하면 자동방으로 도시적으로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이 더 어순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규정을 살려서 동그라미 2번 규정을 두어서 여기는 뭐로 놔둔 채로 관농자 놔둔 채로 도시적으로 바꾸지 말고 관농자 놔둔 채로 지원사업 하자고요. 좀 도와주면 됐지 꼭 거기를 막 근본까지 싹 뒤집어 엎어야 되냐고요. 그러지 말고 도와주기만 하자. 그런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고 그걸 글자로 외우시려면 복잡한 얘기고 그러니까 뭐 글자로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두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취지를 이해하시면 간단하고 그냥 도와주기만 하자고요. 땅바닥 근본을 바꾸지는 말고 용도지역 손대지 말고 도와주기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개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주기권 설치는 거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데 초장부터요. 늦지마 키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 잡아야 되는 거죠. 원칙대로 갔을 때는 원칙 절차를 위한 공람 공고일 가장 초장 시점부터 예외로 갔을 때는 구역 지정 공고일 가장 초장 시점부터 이러들한 사적 개발들 투기적 행위들을 싹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의 왼쪽 칸형 원칙으로 갔을 때 최초 공개 시점부터 그러니까 예외로 갔을 때 최초 공개 시점부터 동그라미 1번 기억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가 있는지요 및 개발구역에서 뭐 5가지에다가 하나가 더 붙는 거죠. 국토개혁법 5가지요. 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에다가 이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뭐까지도요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도 그러니까 득광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국토개혁법 5가지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에다가 하나 더 그러니까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 6가지는 금지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82쪽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다음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1번 응급조치 허가받지 않고 그러니까 2-1번 6자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공작물은 허가받지 않고 2-2번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아야 되지만 저찌고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고 2-3번 토속 채취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토속 채취 허가받지 않고 2-4번 물건 허가받아야 되지만 저찌고 물건 허가받지 않고 2-5번 중목의 식재 허가받아야 되지만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받지 않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단 경작지의 임식재 제외한다. 농지 손대는 거는 금지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죠.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가 있죠. 표 4줄이요. 첫째 줄 개발계획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인가시정 들어오고요.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내 그러니까 인가시정 안 들어오면 구역 지정 꽝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요. 선구역 지정 기습 발표했습니다. 기습 발표했으면 둘째 줄 계획 나오라고요. 계획. 그러니까 두 글자 몇 년요? 2년 안에 안 나오면 꽝 된다. 뭐 신도시 330만 대는 5년. 셋째 줄이요. 기습 발표에서 계획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실시계획 인가신청. 그러니까 설계도 3년 330만 이상이면 5년. 넷째 줄이요. 사업 다 끝났으면 끝난 거죠. 사업 끝났으면 끝난 것으로 본다. 뭐 문장들 뭐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 하시는 거고 다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2장 6절 그러니까 개발사업 시행자 도시개발조합 그러니까 1번 개발사업 시행자가 그러니까 대행 개발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민법의 대리와 비슷한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 어찌고 저찌고 셋째 줄여 그러니까 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자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뭐 이것저것 돈 줘서 맡기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그 업자들 또 떼돈을 벌게 되니까 관급공사를 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한다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84쪽이요.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전부 한지 때 시행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넷째 줄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땅 주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땅 교환은 땅 주인,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전부 한지를 하더라도 공적 사유 3가지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공적 사유 3가지 일병 반반하네요. 그러니까 뭐 남자 애기들이요 군대 가서요 뭐 이병 처음에는 그냥 얼굴 거칠해지고 바짝 군기 들어있지만 일병만 돼도 얼굴이 반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1번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2번 지방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은 2번요 어느 땅바닥에 그러니까 관청에서 공공시설 사업을 합니다. 그 똑같은 땅바닥에 그러니까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요. 한 땅바닥에 사업 2가지면 잘 돼요? 어수선해져요? 어수선해진 거 한쪽에 맡기는 게 낫죠. 조합 보고 공공시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엉망진창이 될 게 뻔하잖아요. 이쪽 걸 공적 주체가 가져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3번 아이고 우리 동네 조합 싫습니다. 동네만 아수라장 되고 서로 관계만 나빠지고 그러니까 와서 해주셔.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방 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병 반반하다고요. 이게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3번 기타 양구 1번 시행자 변경 사유.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좀 사유가 비슷해 보여요. 아무튼 나온 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특히 굵은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제끼고 지방 등이 들어간다. 30년 동안 지문 몇 번요? 딱 2번 나왔다고요. 뭐 이런 거 뭐 횟수로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굵은 3번, 양구 1번, 시행자 변경 사유도 그러니까 뭐 12회 때 한 번, 22회 때 한 번, 25회 때 지문 하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1번,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시행함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내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7번 보시죠. 소유자 조합이 구역 지정되고 그 다음에 3년 설계도 세 글자 3년까지 실시계획 신청하지 않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구역 지정이 꽝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너네들 하기 싫으면 빠져. 다른 사람 집어넣을 티요. 그런 거죠. 몇 년 내 소유자 조합 몇 년 내 나서지 않으면요. 1년 내 나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었던 이쪽 1년과 여기 1년은 달라요. 그것까지 깊게 가지 마시자고요. 그냥 뭐 그거 어차피 지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2, 3, 4는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받고 2년 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 착수 대부분 몇 년요? 2년이죠. 그 다음에 3번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습니다. 너 빠져 하는 거죠. 그거야 뻔한 사유고요. 그 다음에 4번 시행자 부도파산 시행자 자빠졌습니다. 공익사업도 자빠뜨려요? 아니죠. 넌 고생했어. 자빠져 있어. 다른 사람 집어넣어서 사업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뻔한 경우입니다. 요 앞에 1년 뭐 요것만 좀 귀찮은 거고 요거하고 요것만 귀찮은 거고 그거 빼고 나면 뭐 이것도 그렇게 의학은 아니에요. 뭐 많이 나온 건 아닌데 문제에 실려있으니까 보신 거고요. 양구 2번 그러니까 뭐 세부 사업 규칙이 있죠. 첫째 줄 조합은 정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둘째 줄 토지 소유자 민간이 같이 할 때는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고 공적 주체가 완지 방식 할 때는 시행 규정이라고 하는 걸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 그러니까 조합이 있죠. 그러니까 시행자 중에 이제 조합이 주된 초점이고 환지 사업은 그러니까 조합은 환지 때에만 만들고 전부 환지 때에만 만들고 앞에 보셔서 내용이요. 그러니까 강제가입인 거죠. 또 환지 사업은 또 거의 대부분 조합이 아닌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양구 1번, 그러니까 설립인가 등기 성립이죠. 설립인가 받고 등기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인가 등기 성립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전부 환지 때에만 조합을 만들고 동그라미 2번, 새벽이 7인, 개발이 7인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점 인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당연히 변경인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점 그러니까 가벼운 변경 사무실 소재지 변경 그다음에 공고방법 변경 2가지 가벼운 변경은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천천히 읽으면요.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4번 조합은 법인, 공익사업 시행자 인격 갖춰야 되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뭐 조합에 대해서 사단법인, 토지 소유자가 모였으니까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거죠. 그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니까 설립인가 새벽에 7인 나서서요. 그러니까 얼마의 동의를 받아서요? 면적 3분의 2, 그러니까 쪽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인가를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가 된 거죠. 됐고요. 그러니까 86조 양과로 2번 공익사업이니까 강제가입이고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안다. 동그라미 2번 주식회사가 아니라 조합이죠. 조합이니까 협동조합 그 기본 원리요.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양과 3번 조합이니까 전체 모임 총회도 있고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대의원회도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총회를 개최한다. 동그라미 2번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총회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대의원회 뭐 어차피 개발되지 않고 거기 살고 있으니까 대의원회 없어도 잘 일을 할 수가 있죠. 대의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50인 이상이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참고 도시정비법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동그라미 3번 조합장 밥은 임원들 밥은 먹이면서 일을 시켜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징수는 행정청만 하는 행정처분이죠. 그래서 조합이 직접 징수할 수는 없고 징수를 부탁하고 그러면 관청에서 대신 걷어주고 수수료 4% 뛴다. 그 다음에 세 칸 중에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5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총회에서만 개발법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5가지. 칠판이요. 위치 변경. 내가 여기서 계속 사업 대상이 되냐 잘려나냐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도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그것 갖고 재산권에 큰 영향 미치는 거 거의 없고요. 환지계획 내가 어디를 받냐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과 그 다음에 조합원 전체 약속 정관의 변경 그 다음에 조합장 누구로 할 건지 등등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조합 간판 내릴지 말지 합병과 해산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계획 첫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과 개발 계획과 환지 계획 그 다음에 기타 조합 운영에 대한 3가지가 있죠. 양관사업은 임원이 있습니다. 집행부이죠.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동그라미 2번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당연히 뽑는 거죠. 총회에서 선임한다. 동그라미 3번 조합장 이사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 그러니까 회사 끌고 들어와서 조합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동그라미 4번 하나하나 열심히 하라고요. 여기저기 겸할 수 없고 동그라미 5번 잘리게 되면 그날 밤 12시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까지가 있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뭐 좀 많긴 한데요. 아무튼 뭐 여기에서 3문제인 거고 많죠. 그러니까 잠깐 쉬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제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